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대오AL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는 노영호 님이고 설립은 2002년에 하였으며 상장일도 같은 해인 2002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차전지 관련주를 들 수 있습니다. 대오AL은 알루미늄 판재를 제조,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알루미늄 판재 중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 쓰이는 알코일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반기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사업 부분 보시면 알루미늄 판재 이거 딱 하나고 품목의 알코일, 전기전자, 자동차 등 이거의 매출 비율이 69.32%로 가장 높죠.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대오AL은 2차전지 소재 등을 국내 배터리 3사의 협력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2차전지 관련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국내 배터리 3사라는 것은 LG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알루미늄이 전기차, 태양광 등 신재생향 수요 증가세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 금속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기사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대오AL 2차전지 관련 알루미늄 판재 매출 꾸준히 확대 중. 이게 올해 1월 8일자 기사이고요. 보시면 대오AL의 2차전지 케이스 및 터미널 소재 매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2차전지 케이스 및 터미널 소재를 국내 배터리 3사의 협력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축적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품목의 매출은 점차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2차전지 관련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력 매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황연구원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황병진 NH투자증권연구원을 의미하고요. 구리, 니켈 등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도 전기차, 태양광 등 신재생향 수요 증가세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 금속이라며 통상적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등 운송과 건설, 전기, 포장재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단기적으로 수요 산업 전반의 경기 회복이 가격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을 들 수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보면 대오AL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올해 반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도 영업이익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매출의 성장세에 따라 올해 역대급 실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반기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손익계산서인데요.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252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3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거의 10억 원 이상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에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였죠. 그리고 이게 누적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에는 마이너스 23억으로 크게 적자였는데 올해는 플러스 7억 원으로 이렇게 흑자로 지금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네이버 금융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최근 분기 실적에 이게 올해 2021년 6월 달까지 해가지고 합치면 영업이익이 29억 원인데 과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을 쭉 보시면 가장 잘 나온 게 26억 원이기 때문에 이미 29억 원으로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철도 관련주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대오AL은 현대로템의 1차 협력업체로 철도 차량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관련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로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기사를 보시면 대오AL은 현대로템의 1차 협력업체로 철도 차량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관련해 언급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가 원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기사에서는 유승민이나 이낙연 전 대표도 GTX D 노선과 관련하여 김포에 방문하였는데 추후 철도 관련 공약이 주목받는다면 대우 AL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GTS에 분노한 김포 찾는 대선 주자들 인화성 강한 35만 표 노린다. 이게 9월 2일자 비교적 최근 기사이고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오전 출근 시간대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을 방문한 뒤 김포 주민들을 만나 GTX D 노선을 부천을 지나 하남까지 연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김포 골드라인을 탑승했었다. GTX D 노선이 서울에 직결되지 않고 김포 부천을 연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였다. 그리고 그는 취재진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교통복지 이전의 교통정의에 관한 문제다. 정의롭지 못하다고도 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추후 철도 관련해서 뭐 유승민이나 이낙연 전 대표 말고 다른 후보들이 또 이런 GTX나 아니면 철도 관련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혹시 주목을 받는다면 대우 AL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전환사채 등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는 전환사채 등이 많기도 하고 상장 주식수 대비 전환 가능 주식수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꽤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몰량이 쏟아진 오버행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 성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환사채 오버행 물량을 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제가 전환사채 관련해서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면 11, 12, 15, 16, 17 이렇게 5개가 있고 이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보면은 11회차랑 15회, 16회차는 2021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상장 주식수 대비 전환 가능 주식수 비율 이게 정리를 했는데 19.68%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대우 AL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대우 AL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는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이 구간으로 박스가 높아졌죠.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보면은 주가 구간보다 지금 현재 상태의 실적이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대우 AL의 투자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차전지 관련주.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 셋째, 철도 관련주입니다. 이상으로 대우 AL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